네, 안녕하세요. 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교육과의 기영준 연구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비도 오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과에서 이제 작년, 재작년에 동창회라든지 이렇게 전체 행사를 할 때마다 눈보라 갇힌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는 꼭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2022년부터 문화예술 교육과 또 전문 인력 양성 그 두 가지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전당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교육하면서 또 이제 여러 참여자분들과 또 많은 소통도 했었고 또 이제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또는 제공했던 교육들이 실효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매우 좀 걱정도 되고 또 어느 정도는 또 성과로도 그것들이 나타나서 보람도 느끼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교육 설명회를 처음 하는데요. 이걸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께서 학업이라든지 또는 개인의 작품 활동 하시거나 또 해외 일정이 있다거나 하실 경우들이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이제 내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내가 어느 정도 스케줄을 비워서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일정들을 짜실 때 좀 도움이 되시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올해 이제 교육을 시작하는 의미 그리고 연말에는 이제 또 동창회를 하면서 한 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부분들이 괜찮았는지 또는 내년에는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지를 의견을 묻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서 한 해 동안에 그런 스케줄 세우는 데 좀 도움이 되시고 또 앞으로 또 저희 과외로 직접 어떤 교육들이 현장에서 좀 필요한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설명을 시작하기 앞서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관님이신 김상욱 국장님의 환영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냥 국장이라고 하는데요. 김상욱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여튼 ACC 전문인 교육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거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라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도 사실은 이제 영화학교도 좀 다녀봤고 뭐 이랬는데 최초로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스타워즈라는 영화였어요. 저 스타워즈 영화 그때 당시에 이제 CG가 없을 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거를 좀 어디선가 좀 배워봤으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그걸 공부하겠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저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보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 좀 부족할 때가 있고요. 또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현장하고 조금 간격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좀 더 빠르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그걸 좀 따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여튼 우리 아시아문화전당의 어떤 전문인 교육이라는 것이 그런 간극을 좀 메꿔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우리 학생들을 위한 직군 탐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발굴하고 실행, 역량 강화, 이제 더 나아가서는 국제 교육 협력 뭐 이런 것까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요거를 하면서 이제 두 가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슈가 있었는데 NFT하고 예술이 접목될 수 있느냐. NFT 하면 뭐 가상화폐로 많이 아시는데 그게 어떻게 예술하고 접목이 될까? 뭐 이제 이런 고민도 좀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주식 분석을 하면 안 되냐, 애널리스트가 되면 안 되냐, 이제 그런 걸 한번 주장해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예술하고 콘텐츠 산업이 굉장히 큰 산업인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주식 분석을 하는 사람이 없냐,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문화예술과 콘텐츠에 대한 전문인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회에 일어나는 다른 직군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텐데 문화예술이라는 너무 이렇게 한정된
그 범주에 갇히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좀 더 깊이를 더하고 또 그 범위도 좀 확장을 해야만이 굉장히 많은 직업군들에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은 제 전공이 이제 원래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콘텐츠 하면 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K 콘텐츠인데 이제 한류 이건데요. 그것들의 원천은 문화 예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것들을 다 봐왔고 실제로 한류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화 예술이 그 K 컬처의 기반이 된다는 걸 알고, 또 그 K 컬처라는 게 단순히 기획하고 창작하고 제작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확산 배급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의 영역을 좀 넓히셨으면 좋겠고, 좀 더 깊이 또 더 많은 전문가들, 더 많은 동료들과의 많은 토론, 그럼으로써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를 좀 더 경계를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한 3,800명 정도가 이 과정들을 거쳐 가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앞으로 여러분들은 예술과 기술이 융합이 돼야 되고 현실과 가상현실이 같이 접목되는 세상을 살고 계시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같이 문화예술로 융합시킬 건지를 좀 고민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 내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문화 전당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어떤 전문인 교육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좀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예술의 미래를 밝혀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저도 이 과정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될 수 있는 한 뒤에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환영 말씀해 주신 기획운영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는 ACC 전문인에 대한 전반적인 비전에 대해서 문화교육과 기영준 학예연구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은 여러분 다른 박물관이나 또는 이제 미술관 같은 문화 기반 시설과는 좀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공연이나 또 전시 또 이런 분야에 특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아시아 문화예술이라는 그런 콘텐츠나 특정한 어떤 분야, 그리고 이것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또 아시아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문화예술 기관입니다. 그래서 일견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런 종합적인 그런 컴플렉스 시설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안에서 직접 콘텐츠를 또 연구하고 또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주로 저희 전당의 그런 특성을 활용해서 이 분야에서 활동하실 그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이 크게 한 축이 있고요. 또 시민들을 위해서 아시아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또 저희가 연구하고 조사한 것들을 재미있게 풀어서 보여드리는 그런 시민교육의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교육은 저희 요즘에는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아시아의 음식 관련된 이런 것들은 모집 시작을 하면 막 25초 안에 이제 마감이 되고, 그렇게 되게 인기도 많고 관심도 많으시더라고요. 전문 인력 분야도 사실상 우리가 소재가 광주에 있다 보니까 지역의 분들만 신청하시거나 참여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많이들 하시는데, 해가 갈수록 전국적으로 많이 참석하시고 또 실제로 또 교육에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 인력 교육에는 전체적으로 연간 보면 약간 지원자들 한 80%가 타 지역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이고, 또 이제 교육에 직접 이제 참여하시는 비율들 보시면, 합격한 비율을 보면 한 60% 정도, 70% 정도가 타 지역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또 오셔서 또 저희 전당 안에서 교육을 받고 함께 생활하시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과 창작에 필요한 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발굴하고 또 그 역량을 키워드리는 교육을 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2019년도부터 이제 계속 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시다시피 이렇게 커리큘럼의 내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은 한 커리큘럼을 정해서 꾸준하게 운영하는 게 담당자들 입장으로서는 가장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매년 이제 우리 문화기술의 발전 속도라든지 변화의 양태들이 달라지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것들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전당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또 특별히 다른 데가 아니라 전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인력, 장비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전당에서 같이 작품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키워드리고 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매년 이런 커리큘럼 변경하고 있습니다. 가장 좀 특징적인 것은 콘텐츠 발굴 실행 과정에서 가장 이제 기간적으로는 깁니다. 이제 4월부터 연말까지 쭉 가게 되시고, 거기에서 또 이제 수료를 하신 분들은 일부 저희 전당 안에서 또 그 다음 자기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리게 되는데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세 단계를 거치게 되시는데, 단계별로 이제 목표들이 있고, 이 목표들은 이제 추후에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당 안에서 이제 참여하시게 될 때 소정의 어떤 활동에 대한 비용과 이런 숙박에 관련된 부분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부터는 직군 탐색이라는 과정과 콘텐츠 발굴 실행 과정, 역량 강화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직군 탐색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가장 좀 전망이 있는, 또는 궁금한데 어디서 들어야 될지 모를 그런 분들, 또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이제 전남대학교의 교양 과정으로 해서 과목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새로운 분야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발굴 실행은 이제 전문가가 되기 진입하기 전에 자기의 이제 역량, 또 현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정보라든지 지식, 또 기술 같은 것들을 습득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과정이고요. 역량 강화는 현장에서 이렇게 그러고 나서 자기 작업을 하시고 자기 분야 일을 하시다가 나의 창작 역량을 좀 스펙트럼을 좀 넓히고 싶다, 이런 문화기술들이 요즘에 새로 각광받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좀 더 숙련시키고 싶다 하시는 그런 창작자들 위해서 개설하는 이렇게 세 가지 군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 발굴 실행 과정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건 우리 전당 안에서 전당의 작품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시게 되는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가장 특별한 그런 경험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 교육 관련돼서 다른 해외 기관들하고 네트워크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에 이제 10개국에 15개 기관 정도가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직접 교류하면서 사람도 보내고 또 그쪽에서 또 오시고 하면서 하는 교육들이 이제 주로는 작년부터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와 또 내년에도 계속 이제 발굴해서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작년에 12월에는 대만에 있는 국립가오슝 아트센터라는 공연에 특화된 그런 좀 국제적인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 직접 저희 이제 한국에 교육 인력들 보내서 약 한 10일 정도 교육을 받고 현장 경험을 하고 오실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교육들도 계속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교육은 이제 직군 탐색, 콘텐츠 발굴 실행, 역량 강화 이렇게 단계를 거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각각의 교육의 과정상에서 중간에 브리칭하는 역할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들으시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셔서 내지는 작업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같이 일을 해보시다가 또 콘텐츠 발굴 실행이라는 좀 더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오셔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작업을 하시거나 하다가 이제 역량 강화, 창제작에 필요한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응용하시는 이제 그런 교육으로 우리 전당으로 또 다시 또 찾아오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공해드리는 그런 교육 외에도 현장에서 이제 갭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전당이 좀 메꿔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주에 이제 그 콘텐츠 진흥원이 있고, 콘텐츠 진흥원에서도 이제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 한 350억 정도 사업을 1년에 하고 있어요. 그쪽 이제 인력 담당 부서하고 이제 좀 얘기를 해보니까 지역에서 이제 현장성 있는 지역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역의 학생들이 실제 실습을 하거나 또는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당이 그런 역할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교육들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약 15개 교육과정에 460회 정도, 3,600여 시간, 13,000명 정도가 전당의 교육을 서비스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약 95점 정도의 만족도들을 좀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도 많이 내실화를 시켜서 전당 안에 있는 공간과 장비를 더 많이 사용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했고, 외부에 이제 숙박 공간 같은 것들을 제공해드려서 타 지역에서 오셔도 부담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다양화돼서 뭐 서울, 강원, 경상도 뭐 다양하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이제 전국 소재대학이나 또 해외 유학 활동하시는 분들도 또 들어오셔서 또는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을 참여하시고 외국인도 이제 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생겼습니다. 교육을 또 수료하셨던 분들은 또 수료 후에 참여하셨던 분들끼리 어떤 팀을 또 구성해서 외부의 이제 지원 사업에 또 이제 문예진흥 예술위원회라든지 콘진원의 그런 사업에도 이제 지원 사업에 선정되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레지던시 작가로 다시 이제 우리 전당에 지원을 받아서 또 들어오셔서 작품 활동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수료하신 분들 이제 콘텐츠 발굴 실행 과정 수료하신 분들을 영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약어로 영크라고 부르는데 우리 영크 1기 작가님들이 또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두셔서 지난주까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있었던 이제 전시 지원 사업도 선정이 되시고 또 뉴욕의 뉴욕 전자음악협회에 또 초청 받으셔서 작품도 이제 소개하시게 되는 그런 이제 쾌거도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이 오롯이 저희 교육이 좋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좋은 분들이 저희 전당에 와서 교육과 또 이런 훈련 체험을 참여해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성과가 나시게끔 저희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일을 하는 그런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교육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시아 문화예술 자원을 좀 확대하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외부에서 보시기에 전당에 뭐가 좀 강화돼야 되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시아 콘텐츠 확대들을 많이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민과 청소년 교육에 많이 활용이 되실 거고 또 인프라 교육 활용 관련 부분으로 해서 공간 장비 또 전당에서 근무하는 그런 저희 같은 인력들과 더불어서 올해는 소장품과 디지털 아카이빙된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의 교육과 창작 작업에 좀 더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교육 환경 개선 부분으로는 저희가 이제 요층 저쪽 끝 부분에 보면 이제 미디어실이라고 새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교육들이나 작업량들이 많다 보니까 전당 안에서도 창작 공간보다는 안정적으로 작업하실 공간이 좀 필요해서 올해 이제 초부터 지금 공사를 운영해서 여러분들이 전당에서 교육을 참여하실 때는 잘 활용하실 수 있고 또 교육 후에도 시간 외에도 오셔서 이제 작업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외부 교육 창작 협력 기관은 계속 매년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올해 교육 과정에 어떤 프로젝트 하는데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토탈미술관 예술위원회가 이제 같이 했었고 올해는 이제 연세대학교와 예술위원회 또 여기 광주 동구청이 이제 시공테크 통해서 여기 문화전당역에 이제 문화공간 조성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현장과 연계된 교육을 좀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 지역의 초중급 전문가들도 전당에 들어와서 한국에 대한 또는 전당, 광주에 대한 것들, 또 문화기술에 관한 것들을 좀 더 경험하시게끔 지원해드린 이제 그런 부분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2월은 보통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을 만들고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4월부터 이제 선발된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직군 탐색 이런 교육 과정별로 진행을 하게 되니까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후반에 다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자료들은 저희가 지금 다 메모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저희 전당의 누리집에 교육 쪽 부분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공간 부분은 이제 전당의 제일 특징적인 곳이 사실 지하 4층에 있는 창작 시설들입니다. 각종 스튜디오들, 기계 조형, 또 목공도 가능하고 디지털 스튜디오, 복합 스튜디오, 사운드랩 같은 것들이 소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현장성 있는 교육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하는 안녕하세요. 공간 부분들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지하 2층 문화교육실입니다. 현재 문화교육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공사를 하는 이유, 최근 기술 프로그램을 원하는 교육생분들이 많아 저희가 전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이 공간은 문화교육실 3인데요. 쓰임이 낮았던 작은 공간들을 하나로 합쳐 많은 인원이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공간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핵심 공간은 바로 미디어실인데요. 미디어실에는 고사양 컴퓨터,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인터넷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3월까지 공사 완료 후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럼 ACC에서 만나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전문 인력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기술과 또 기획, 또 현장과 실무를 두루 아시는 그런 융합형 또 인재로서 성장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각 과정별을 좀 소개를 드릴 겁니다. 직군 탐색 과정 관련돼서 저희 문화교육과의 임미경 주무관님께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교육과 임미경 주무관입니다. 이번에 직군 탐색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번에 준비한 직군 탐색은 산학과정과 장기와 단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업들이 조금 다양하게 있어서 제가 중간에 조금 사례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군 탐색은 문화예술 현장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직군 전문가에게 실무와 업무 활동 전반을 배우는 교육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공과 진로는 전공과 진로는 정했지만 세분화와 전문화로 급변하는 현장 속 직군이 궁금한 예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아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산학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지금 3월 26일 날 벌써 진행을 했는데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남대 교양 과목으로 문화예술 경영 이해와 연계해서 이 산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을 만들게 된 거는 저희가 한국고용정보원의 김중진 연구위원께서 한 10년 동안 이 직군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당과 함께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그걸 학생들에게 지금 강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평생 동안 나는 어느 직업군을 내 본업으로 삼아서 길을 걸어가야 하나.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융합이 되고 4차 산업의 인공지능에 너무나 다양한 기술 변화가 있어서 여러분이 한 직군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융합의 개념으로 직업을 바라보시고 이번에 이 다양한 직군들을 체험하신 다음에 나에게 맞는 것들을 융합해서 활용해 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학교육과정에 저희가 이제 특별히 6개 강의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좀 트렌디한 그런
직군을 선택해서 학생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 원래 20명을 저희가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이어서 글 후기나 학생들의 반응이 되게 좋아서 30명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미디어 전문가라든지 문화유산교육사, 음악산업 전문가, 문화예술 후원 매개 전문가, 아트 아키비스트의 직군들을 뽑아서 학생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여한 학생들의 전공들을 살펴봤더니 인문이나 예술, 그리고 공학, 경제 분야, 또 복지 분야,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들도 되게 좀 보람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단기 과정, 교육 과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기는 저희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날 1회씩 진행을 할 예정인데 20명씩 선착순으로 뽑고요. 수업들이 8강인데 그 직군들이 좀 다양해서 중복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듣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빙하고 있는 이 초빙 강사님들은 각 분야에서 거의 10년, 20년 가까이 오랫동안 창의력을 가지고 또 인내심을 가지고 그 길들을 개척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직군들은 오디오북 내레이터, 지역문화 전문 인력, 아이디어 컨설턴트, 문화유산교육사,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 데이터 시각화 디자이너, 음악산업 전문가, 문화예술 후원 매개 전문가를 다루고 있는데 이 주제만으로는 이게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샘플링을 해서 예를 드릴게요. 그 데이터 시각화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즘에 빅데이터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걸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도표나 어떤 인포그래픽이나 어떤 디자인으로 그걸 표현하기보다는 그 안에 어떻게 이 데이터를 보는 분들과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을 포인트로 주고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만들어가는 게 시각화 디자이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렵게 선생님 모셨으니까 와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디지털 헤리티지는 여러분 그 우리 석굴암 같은 그 석굴암 문화유산을 디지털 3D로 이렇게 복원해서 그걸 융합하고 해서 국내나 해외 전시 같은 데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룰 예정이고요. 또 하나 음악산업 전문가는 음반 기획 전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주시는데 국내 해외 사례까지 다 다뤄주는데요. 요즘에 좀 인기 있는 것들이 그 아트 레퍼토아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유명한 뭐 아이유라든지 뭐 BTS라든지 유명한 그 K-팝 스타들이 어떻게 발굴되어 가는지, 또 신인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컨셉을 만들고 음반을 만들고 그 산업까지 이어지는데 아트 프로듀싱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다루는 분들에 대한 얘기도 이 수업에서 다루고 있어서 오시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기 과정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 다음 조금 더 밀도 있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기 교육 과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 과정은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진행되고요. 상반기에는 사운드 디자이너와 아트 아키비스트가 진행될 예정이고, 하반기는 융복합 문화기획자와 사운드 엔지니어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즘에는 문화예술이어도 융복합과 기술이 다 연계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수업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4개의 강좌를 뽑아서 진행할 예정인데, 사운드 디자이너와 그 사운드 엔지니어에 대해서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사운드 디자인은 요즘에 여러분 아마 듄 1, 2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 스파이스, 모래에서 날리는 그 스파이스 그거의 소리를 담는다든지, 또 그
사막에 모래소리를 담는다든지 하는 이런 좀 독특한 인공적인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를 찍을 때 저희가 봤을 때 그 개개인의 배우들의 목소리는 현장에서 녹음이 되지만 나머지 음향들은 자연의 소리 빼고는 담기가 어렵거든요. 이럴 때 이런 소리들을 모두 사운드 디자이너가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운드 디자이너 수업에 오시면은 아주 기본적인 그 툴을 가지고 여러분이 소리도 만들고 편집도 하고 믹싱도 하고 하는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들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운드 엔지니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극 공연이라든지 레코딩 스튜디오 또 포스트 프로덕션 전반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직무나 업무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강사 선생님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 아키비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키비스트라는 그 단어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자원이나 자료를 가지고 그걸 수집하고 정리해서 이걸 전시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키비스트인데, 요즘에는 이제 예술적으로도 이게 많이 연계가 돼서 이 아트는 뭐 미술이나 박물관 이런 쪽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실습을 서울에 그 작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서울시립미술관에 아키비스트 센터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평창동에.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도 실제로 탐방도 가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 직무에 대한 이해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융복한 문화 기획자는 요즘엔 여러분 기본이 어떤 일을 하든지 다 기획이 초반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획을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하고 나서 이걸 예술에 또 과학에 다양한 또 이 인공지능에 연계해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강사님이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과 단기하고 장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저희가 콘텐츠 발굴 또 연계되잖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오셔서 수업 들으시고 관심 가지시고,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새로운 직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가 아직은 국내에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을 충분히 배우고 또 실력도 쌓고 역량을 쌓아서 저희가 함께 멋진 생태계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콘텐츠 발굴 과정도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저희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먼저 보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군 탐색 콘텐츠 발굴 과정 두 가지 과정 다 예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예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두 가지 과정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고 또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는 보통 이제 브랜드 필름이나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상업적인 영상을 주로 했었는데요. 조금 갈증 같은 것들을 많이 느꼈었고, 일단 이 과정에서의 마지막 결과물까지 내고 싶었던 게 가장 크고, 그 전시를 눈으로 보는 것과 직접 만드는 것은 또 그 영과 일의 차이가 있다고 이제 느껴졌었고요. 직접 이제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네, 이 전시를 참여를 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이제 거리적인 한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은 이제 그래도 작년이랑 같이 일했던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멘토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과잉 계획표가 굉장히 재미있어 보였고, 이런 과정이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이후에 뭐 실무 과정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어서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획에 참여해보고 그 결과물을 한번 내보고 싶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 공부 플러스 이제 뭐 기획서 작성 및 피드백 위주였다면, 올해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만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을 저희가 직접 이제 기획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이제 직접 전시 공간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게 좀 다른 점인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점은 그 과정에서 이미 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멘토 선생님들께 다양한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더 좋은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획하게 된 이유는 지금 실제로 전공을 하더라도 대학이나 대학원까지 졸업을 한 다음에 문화예술 현장에 진입을 하기 전에 사실 그 사이 기간 동안 실무나 실습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경험을 해보고 또 배우는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또 원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또 반대로 그런 경험 없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가르치면서 일을 또 해야 되니까 양쪽에서의 그런 목소리들이 있고 또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전문가 양성하는 과정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콘텐츠 발굴 과정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담당하고 있는 최문정이고요. 콘텐츠 발굴 과정은 좀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1년간 3단계로 교육 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ACC 현장 그리고 이곳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이론과 실습, 현장 활동까지 이어지는 교육인데요. 그래서 듣기만 하는 강연은 아닙니다. 교육생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린 직군 탐색 과정이 현장 전문가를 통해서 직업, 직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라면 콘텐츠 발굴은 콘텐츠와 프로젝트 그 안에서 각 전문가들이 어떤 실무와 역할을 하는지 또 유기적인 협력 과정을 이루는지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인데요. 콘텐츠 발굴 과정은 그래서 본인의 전문성과 전공, 활동 분야는 정했는데 아주 큰 목표는 이미 세웠지만 실제 문화예술 콘텐츠가 어떻게 기획되고 실행, 운영되는지 전반을 경험하고 이 속에서 본인의 구체적인 비전을 찾고자 하는 예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 전문가를 문화예술 전공자 대학교 3학년 이상 이렇게 기재는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학년과 나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관련 분야에 대한 전공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좀 쉽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을 썼으니 나이나 학년과는 무관한 과정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콘텐츠 실행 과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콘텐츠 발굴 그 다음 과정입니다. 그래서 3단계까지 콘텐츠 발굴 과정을 우수하게 수료하시면 그 다음 해에 자율자발적으로 본인의 콘텐츠를 실행하고 기획할 때 저희가 학습 연구실 지원, 멘토링 지원 등을 보탬을 이제 더해서 성장하실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앞서 저희 잠깐 스포일러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첫 실행 과정 1기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기 5명이 한 팀이 돼서 가상 전시를 선보이고 이 가상 전시가 여러 액트 페스티벌이라든지 타 전시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선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콘텐츠 발굴 과정을 3단계까지 우수하게 수료하신 분들이 올해 콘텐츠 실행 과정 2기로 활동하시는 거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콘텐츠 발굴 과정을 또 올해에 우수하게 마치신다면 내년에 이 자리에서 또 3기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랜 기간 진행을 하는 콘텐츠 발굴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콘텐츠 발굴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교육에 참여한 분들이 다 각자 머리와 마음속에 막연히 가지고 있는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래 다양하게 교육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시각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텍스트나 문서로 된 기획안일 수도 있고요. 가상현실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습니다. 콘텐츠를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경험과 노하우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어야지 각자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되었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그래야 다양한 피드백 또는 협력자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화가 모든 기획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화에 많은 시간과 전문가를 투입한 교육 과정이 바로 콘텐츠 발굴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게는 2가지로 색깔을 보시면 좋을 텐데요. ACC 현장에 연계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연구소 또 전시장, ACC가 가지고 있는 현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 총 3강좌가 있고요. 가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 총 2강좌가 있습니다.
이 5강좌가 크게는 이론과 기본적인 교육의 1단계, 그리고 이 1단계를 바탕으로 시연과 실습이 있다면 조금 더 심화 단계로 직접 실습을 해보는 2단계, 그리고 1단계, 2단계에서 배웠던 교육을 밑바탕에 깔고 현장 활동 또는 가상 콘텐츠를 직접 기획해보는 3단계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년간 이 과정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1에서 3단계에 아까 5강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체험형 콘텐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어린이 가족 대상의 인터랙티브 콘텐츠 전시에 대한 기획의 기본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 기획안을 실제 설계안으로 만들어서 실행 가능한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단계이고요. 1, 2단계에서 조금 더 이제 기획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3단계에서는 실제 설계안을 현장에서 구현해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체험형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광주 동구청 시공테크가 진행을 하는 금남로 지하상가 프로젝트 현장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실행안까지 만들었던 그 아이디어들을 테스트해보는 단계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ACC 전시 창제작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ACC에는 전시장 또 연구소에서 각각 전시와 또 연구를 바탕으로 한 상설 전시까지 1, 2, 3단계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1단계에서 각각의 관련된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배운다면 마찬가지로 2단계에서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운영을 하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로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3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각각 전시장 또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상설 전시에 투입돼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더 배우게 되고요. 이쯤 들으시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 게 1에서 3단계 물론 1년 동안 다 듣고 싶으시죠? 근데 또 여의치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여기까지 들으실 수 있고 2단계에 1단계를 듣지 않으셔도 신규 진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1, 2, 3단계를 다 들으시는 거겠죠. 그리고 3단계는 2단계를 우수하게 수료하신 분들에게만 기회를 드리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보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단계에서 한 강좌에 30명 정도가 듣는다면 2단계에서는 15명, 3단계에서는 5명 점점 숫자가 줄죠. 저희 모든 과정은 서류 심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각각의 뭐 이제 자격증이 필요할지 어떤 전공이 필요할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앞서 직군 탐색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는 융복합 콘텐츠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행되는 문화예술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런 기획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행하실지 계획안을 더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 콘텐츠 교육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장 연계 과정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가상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3단계 때 현장에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가상의 플랫폼 속에서 본인이 가진 기획안을 실제 실행해보는, 그래서 저희가 멘토들을 통해서 본인의 기획안을 조금 더 실행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상전시 개별 콘텐츠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상전시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 스페이셜이라는 플랫폼 안에 ACC 복합 2관 전시장을 저희가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복합 2관 전시장을 대상으로 여러분이 가진 전시에 대한 기획을 그 가상 공간 안에 풀어내시는 그런 단계이고요. 성악십도 VR 같은 경우에는 성악십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성악십도는 퇴계 이황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의 요점을 한눈에 보기 쉽게 10개의 그림으로 그려낸 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풍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콘텐츠를 가지고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 엑스미디어 센터에서 VR로 다시 재해석해서 새로운 콘텐츠로 발표를 했습니다. 들으시면은
예전에 있던 그런 소스들을 지금의 콘텐츠로 다시 또 이렇게 발표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막연하게 콘텐츠 기획이라는 주제를 어디서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학습도 VR 콘텐츠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기획하고 이 기획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콘텐츠까지 만들어내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는 교육과정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들으시면 나는 지금 서울인데 울산인데 광주에 안 살아도 들을 수 있을까? 학교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콘텐츠 발굴 과정은 1단계에서는 4, 5월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7, 8월 방학 기간이실 거예요. 회사를 나가셔도 좀 휴가를 내시거나 들으실 수 있도록 워크숍, 실습, 시연 중심으로 이곳 광주 ACC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쯤 들으시면 나 이제 3단계 가야겠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3단계 현장 활동은 9월에서 12월 중에 3개월간 이곳 ACC에서 저희와 같이 주 5일간 또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현장을 경험하시는 건데요. 이게 교육과정이지 사실은 근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받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3단계 기간 때 현장에 오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콘텐츠를 좀 더 완성도를 높이는 멘토링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로 들으면 뭔가 강좌도 많고 이래서 3단계가 1년 동안 한대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QR코드를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바로 콘텐츠 발굴 1단계 신청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를 통해서 하기는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5개 강좌 중에서 본인의 콘텐츠 기획과 실행을 어떻게 펼치면 조금 더 도움이 될까 고민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아까 이제 먼저 번에도 소개를 드렸었는데 1단계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계신 곳 어디에서나 들으실 수가 있고요. 7, 8월에 진행하는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곳 ACC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광주 이외의 지역에 계신 분들께는 숙소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곳에서 직접 현장 활동을 하기 때문에 현장 활동비 지원 또 물론 광주 이외에 계신 분들께는 숙소 지원, 파격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은 간략한 설명은 이쯤에서 마치고 Q&A 시간 때 또 질문 있으신 경우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역량 강화 과정으로 이어질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역량 강화 과정을 소개해드릴 위상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막상 마이크를 잡으니까 되게 떨리는데요. 그래도 제가 저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역량 강화 하시면 도대체 어떤 역량을 키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역량 강화 과정 같은 경우는 본인 자신, 여러분의 창작 활동에 접목하고 응용 가능한 매체 활용 교육으로 예술가의 성장을 돕고 또 창작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는 예술과 기술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한 예술가 또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창작 활동에 접목하려는 창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역량 강화 과정을 좀 더 소개하기에 앞서 작년에 역량 강화 과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니 올해는 어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있을지 많이 궁금하시죠? 올해 역량 강화 과정은 크게 매체와 친숙해지는 기초 과정하고 익숙해진 매체를 확산하거나 실험적인 경험을 해보고 싶은 중급 이상의 교육 과정으로 구분됩니다. 24년 역량 강화 과정은 총 5개의 강좌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서류 심사 또는 인터뷰를 진행하고 강좌별로 15명 내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역량 강화 과정의 경우는 유료 프로그램이고요. 타 지역에 계시는 거주자 교육생들은 숙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5월에 진행 예정인 영상 창작을 위한 언리얼 엔진 워크숍의 경우는 게임 엔진인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싶은 예술가나 창작자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 영상을 창작해보고 그 창작된 작품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미디어 큐브에서 상영 예정입니다. 좀 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미디어 큐브에서 나온 실감 콘텐츠 창작 워크숍하고 유사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6월에 진행될 수업은요,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사운드 A to Z 프로그램인데요. 현장에서 미디어 창작자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운드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지식을 좀 알고자 하는 미디어 창작자를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이고요. 이 수업에서는 사운드, 음악, 기본적인 지식을 좀 이해하고 또 사운드의 지식, 기술, 팁 등을 집약적으로 배워볼 수 있는 워크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월에 진행될 언리얼 엔진 부트캠프 오디오 비주얼 라이트 쇼인데요. 언리얼 엔진의 핵심 기능을 배우고 그 3D 그래픽 실시간 재생과 DMX를 이용한 조명 제어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 전당 극장 1과 연계해서 극장 1에서 교육 결과물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 9월쯤에 저희가 진행할 인공지능 탐색 워크숍은요, 인공지능의 다양한 툴을 좀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속성을 좀 탐색해보고 저희의 태도나 변화를 알아보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1월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가상 아바타 인간의 말과 행동을 품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언리얼 엔진을 좀 더 다뤄보고 조금 중급 이상의 과정으로 준비했습니다. 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언리얼 엔진과 인공지능의 기술을 결합해서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가상 아바타를 제작하는 교육입니다. 역량 강화는 앞서 다른 강좌하고 다르게 되게 단기간 집중적으로 하는 수업이고요. 엄청 강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한 강좌당 최소한 60시간 정도의 교육 과정을 소화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역량 강화 과정 프로그램의 큰 장점은 전당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단시간이지만 집중적으로 창작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경험,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예술가들과 다양한 창작자들이 모여서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또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전당에서 좀 재밌고 즐겁게 같이 역량을 개발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 과정 이외에도 문화교육 동창회가 있는데요. 문화교육 동창회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성장하는 모임으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
보다 넓은 ACC 문화교육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고요. 매월 동창회 소식지를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좀 동창회 커뮤니티 안에서 쫀쫀한 좀 모임들이 많이 자발적으로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35 모임 신디사이저 살롱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신디사이저의 세계를 좀 알아보고 여기에서 만든 사운드를 저희 동창회 행사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12월에 ACC 문화교육 동창회가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동창생분들과 함께 동창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고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같이 함께 이 행사를 준비하자고 저희가 소식지를 보내드릴 거고요. 아이디어나 뭐 도움이 있으시면 적극 연락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12월에 연말에 문화교육 동창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량 강화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저희 이제 바로 이어서 국제교육협력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육협력 관련해서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같이 보고 진행 예정인데요. 많은 리소스들을 보유하고 있는 V&A답게 그 리소스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들과 그리고 그걸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과정 담당 연구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출장 겸 여행을 가셔가지고 지금 이제 홍콩에서 M+ 뮤지엄 그 담당하는 쪽에 이제 교육 담당하는 리드 큐레이터랑
자기 돈 내고 가서 이제 회의하고 그리고 오신 중이라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저 국제교육협력은 사실상 문화교육 쪽에서 이렇게 그렇게 활발하진 않아요. 각각의 이제 아시아에도 굉장히 이제 훌륭한 문화예술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는 이제 본연의 어떤 그런 전시를 하거나 공연을 상영하거나 하는 쪽에 많은 이제 자원들이 집중돼 있고 인력을 키우거나 이런 쪽으로는 사실 좀 적습니다. 다만 이제 시민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영역들은 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기관들을 발굴해서 인력 양성 관련된 전문 역량을 좀 키우기 위한 그런 것들을 계속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를 많이 하고 조금 더 이런 거 괜찮은데 너 이런 거 우리 좀 알려줄래? 우리가 사람 가면은 니네 교육 좀 해줄 수 있어? 이런 것들 계속 이제 협의하는 중이고 이제 그런 일환으로 이제 2개의 지금 작년도에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하고 국립 가오슝 아트센터가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고 올해 그래서 이제 엠플러스 쪽하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이제 2군데가 지금 또 이제 사업을 위해서 논의 중입니다. 물론 이제 해외랑은 진행하는 사업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일이 메이드가 되는 거는 좀 많은 그런 시간이 좀 소요가 돼서 이런 것들 자꾸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다양한 분야 또 새로운 기회 같은 걸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협력 사업은 저희가 해외 전문 인력에 대한 이제 국제교류 워크숍으로 해서 해외 기관의 이제 주니어급 전문 인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신진 전문가를 이제 올해 좀 처음으로 발굴해서 한국 여기 전당 안에서 교육을 좀 같이 해보고 또 지역의 다른 문화 자원들 기관들 방문하시도록 이렇게 좀 주선을 좀 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제 교육 관련돼서 이제 인적 교류 부분으로 해서 또 해외 기관과 인적 교류라던가 교육을 좀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만이 이제 작년에 진행을 했고 여기 홍콩이 이제 다음 대상 지역으로 해서 또 좀 지금 일들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12월에 아시아 지역의 15개 기관에서 19명의 부서장급 이상 담당자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 코로나 기간에 이런 교육들을 해봤어.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겠더라. 라는 이제 그런 이제 공감대들을 공통의 이슈들이 좀 공유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들이 이제 좀 끈끈하게 잘 관리가 돼서 계속 저희는 지금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줌으로 온라인 미팅하면서 좀 저희 실은 이제 우리 전당의 인력 양성에 필요한 그런 의견들, 소스들을 좀 빼내려고 이 모임들을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려드는 기관들이 이제 저희에게 좀 도움을 많이 주게 되는 거죠. 사실 여기 빅토리아 앨버트는 여기도 이제 왕립, 우리로 치면 국립에 해당이 되지만 그 수입을 버는 부분에 있어서 영국도 굉장히 이제 기관들이 그쪽에 역량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수익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 인력을 교육하는 이번에 했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약 한 25,000파운드 정도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이제 인건비랑은 별도로 요구를 했는데 우리 기관이랑 또 잘 협의가 되어서 다행히 그냥 강사비만 저희가 부담하고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운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의 국립가오슝아트센터는 동영상을 아직 편집이 안 끝나서 오늘 선보이지 못했는데 우리 전당 정도 규모의 이제 공연장으로만 이루어진 기관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10일 정도의 교육 워크숍을 공연 관련된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각각 이제 다양한 공간과 이쪽에 이제 현장에 이제 부서장급 이상 되는 분들이 가오슝 아트센터에서의 어떤 페스티벌이라던가 공연 쪽 중심으로 해서 워크숍을 해서 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세계적인 전문가를 초청한다거나 또는 해외에서 또 국제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는데 대학생부터 전문인까지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해외랑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해외로 이제 교육을 보내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커서 이런 부담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 안에서도 예산을 서로 따고 또 나누는 그런 경쟁들을 많이 합니다. 또 저희 역시도 이제
우리 문화부 본부나 또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돼서 늘려가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의 교육에 대한 참여의 뭐 만족도라던가 또는 열의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조금씩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다, ACC다 하면 아시아 지역에선 최소한도 거기 굉장히 괜찮은 곳이지 저기서 교육받은 친구들이 아주 일을 잘하더라고, 거기 나온 친구들이랑 작업 같이 해보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릴 수 있게끔 기여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체적인 그런 뭐 시스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설명회를 앞으로 조금 더 진행할 건데요. 저희가 오지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는 조금 더 정리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사전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사전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은품도 드린다고 안내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주제별로 좀 묶어서 저희 각 해당하는 담당자들 그리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그거 들으시면서 나 이런 거 좀 궁금했어 하는 거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또 질문 주시면 저희가 또 성의 있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는 개괄적인 교육과정 소개에 대해서는 여기서 1부 마지막 마무리를 드리고요.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2부에서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3시 10분 조금 안 되는데요. 3시 20분에 바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오신 것 같아서 저희 바로 진행할게요. 우선은 사전 질문은 좀 다양한 부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선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단계별로 테스트나 발표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앞서 교육과정 개별적으로 설명드렸듯이 교육과정 단계별로 자격 요건 이제 서류 심사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나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저희가 선정 심사 발표를 해서 교육 과정에 참여하시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콘텐츠 발굴 실행 과정에서 말하는 예비 전문가 그리고 역량 강화 과정의 전문가 어느 정도 수준 차이가 있나요? 교육별 난이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수준 차이가 많습니다. 콘텐츠 발굴과 실행 과정은 예비 전문가 앞서 이제 교육과정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학년과 나이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관련 분야 전공한 대학교 3학년 이상의 수준을 가지신 분들이 콘텐츠 발굴 실행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고요. 역량 강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의 작업들을 기획 창작하는 창제작자들을 위한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교육 과정에는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각각 모집 요강 그 ACC 누리집 통해서 교육과정별로 커리큘럼과 강사 그리고 진행하는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AI 아트에 대해서 ACC는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나요? 이 부분의 답변은 역량 강화 과정 진행하고 있는 위상은 연구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상은입니다. 아까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서 소개했듯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의 툴에 대해서 배워보거나 깊게 좀 사용 방법을 알아보거나 하는 수업은 준비하지 않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탐색 워크숍, 인공지능의 속성을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8월쯤 진행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언리얼 엔진과 인공지능 기술 결합을 해서 가상의 아바타를 만들어 보는 수업은 11월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이제 다음 질문으로는 직군 탐색과 콘텐츠 발굴 실행, 역량 강화 과정 연결된 교육인가요? 앞서 전문인 과정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세 가지 과정이 교육 단계별로 성장 단계에 대한 지원 과정이라서 연결이 돼 있다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다면 각 과정별로 참여자에 대한 대상에 대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바로바로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들으신다면 연결은 되어 있지만 각각의 과정들이 바로 연결되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는 실무자가 보는 실제 필요한 자격 능력이 있을까요? 사실 콘텐츠 발굴과 직군 탐색 과정은 이제 그 교육 과정을 참여하면서 본인의 전문성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격이 뭔가 라이센스를 말하시는 거면 그런 건 필요가 없고요. 각각의 전공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역량 강화 과정에서는 조금 더 필요한 자격이 있을 것 같아서 담당자 말씀 들어볼게요. 강좌별로 모집 대상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맞는 게 가장 자격 요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저희는 선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원서에 이 매체 아니면 신기술 이걸 어떻게 내 작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꼭 기억해 주셨다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좀 말을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 좀 이제 들으실 수 있도록 질문 드릴게요. 원래 질문은 사후 직업군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사실 사후 직업군이라는 부분이 조금 모호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직업군 탐색 과정을 들은 다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군 탐색 과정 이후에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임미경 주무관님 통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ACC에서 저희가 단기나 장기 수업을 들었을 때 장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과목에 20시간 이상의 시간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론과 실무와 실습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스튜디오에 가면 뭐 3개월 인턴 정도의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볍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장기 과정을 듣게 되면 그 이후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력서 부분들을 꼼꼼히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본인의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에도 이 ACC에 이력을 넣으셔서 서울이나 다른 곳에 있는 곳에 여러분이 미리 저 이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라고 이력서를 준비해서 미리 내보면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저희 이곳에 와서 배운 과정이 과정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이 할애하기 때문에 또 그쪽 산업이나 그 분야에서 인정을 해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방송 종사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근 미디어 아트 플랫폼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제작 과정 그리고 작품 완성, 평균 기간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또 미디어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교육 과정이 따로 있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질문 주신 분께서 이제 뭐 컨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 뭐 기획이나 뭐 퀄리티 면에서는 어떻게 고민하시는 거에 따라 제작 기간이나 제작 과정, 방법들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역량 강화 과정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역량 강화는 뭐 최대한 일주일에서 7일에서 10일 정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회차 안에서 한 4, 5회차 정도는 이제 그 매체를 좀 깊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남은 한 4일 정도, 5일 정도에서는 어떤 작품을 만들지 기획하시고 직접 제작하시고 멘토링 하시고 하는 기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가 되시는 교육 과정은 따로 저희가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추천드린다면 5월에 진행되는 언리얼 엔진 콘텐츠 워크숍을 좀 들어보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이용해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게 전당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화예술 행정가로서 문화예술 현장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교육을 생각해 봤는데요. 최근 문화예술 창작의 트렌드에 뒤지지 않기 위해선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저희 기영준 학예연구관님 답변 주시겠습니다.
사실 사전 질문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질문은 저 스스로한테 계속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문화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사실 수반하면서 연구직 업무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질문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행정가로서라는 부분하고 현장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소통. 이제 그걸 하기 위한 사실 목적은 결국은 예술가들이나 창작자들한테는 좀 더 창작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게 목적이고, 또 소비자들, 또 국민들에게는 이제 문화로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게끔 공공의 재원을 가장 적합하게 투입을 하고 또 효과 있게 쓰도록 행정적인 측면에서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데 공부를 한다고 사실 보면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로서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많으시긴 할 텐데, 일단은 저도 이제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이제 경험한 걸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이나 기술 이런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특정 분야에 관련된 어떤 전문성 내지는 이제 관심 같은 것들을 사실 주로 보다 보니까 주변 것들을 잘 못 보게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문화기술이 우리 문화예술의 창작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굉장히 메이저한 그런 이제 변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흘러가는 게 굉장히 빠르고 이걸 그냥 둘 수는 사실은 없더라고요. 이런 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떤 그런 이유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대한 경험들 사실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뭐 전시장이나 뭐 창작의 현장이나 보여지는 곳들, 그런 데를 많이 가셔서 그런 문제가 뭔지,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그룹들이랑 작업을 하는구나, 이런 걸 또 계속 또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정책 환경 변화도 좀 보셔야 됩니다. 결국 이제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예산과 뭐 무슨 계획, 몇 년 계획 이런 거 이제 발표를 한다고 치면은 앞으로 이제 이 분야에 대한 중요성들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 내 작업이나 내가 하는 방향이 여기랑 어떻게 좀 맞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정부의 그런 정책을 활용하시는 것도 좀 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책이란 것들은 결국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시간과 뭐 돈,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어떤 담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이제 해안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을 더 또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창작자하고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이런 문화예술 행정으로서 접근할 때 창작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그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결국 준비하는 것들이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우리과 직원들 이렇게 보면은 다 사실 소심하고 이렇게 샤이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자리가 사실 힘들죠. 이렇게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분들도 있고 서먹서먹하지만은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또 이런 소통, 그리고 동창회를 통해서 또는 각각 교육 현장 통해서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 우리 교육에서 조금 더 반영해서 도입해보거나 변화를 주는 것들,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 행정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소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또 계속 해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런 교육 과정을 수료했을 경우에 추후 ACC에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지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이게 두 가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콘텐츠 발굴 과정의 3단계에서 현장 활동이라고 해서 ACC 현장에서 인턴십과 유사한 과정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면 근무, 노동, 근로자로 활동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로 활동하시는 건 아니고요.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명칭으로는 일경험 수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5일 저희처럼 현장 실무자하고 같은 시간에 현장 활동을 경험은 하시지만 교육에 방점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4대 보험도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으로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이제 교육 과정을 여러 가지로 수료를 했을 때 실제 ACC 채용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물으신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뭐 가산점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따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해당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차곡차곡 쌓으셨고 역량도 강화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전문성 그리고 역량으로 인해서 그런 정성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 실현하기까지 자세한 과정의 노하우를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 이 질문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그 노하우, 콘텐츠 발굴 과정에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QR코드 찍어서 저희 노하우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발굴 과정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나가실 때 인포데스크에 관련한 이제 또 소식지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작년과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나, 타 지역의 지원자에게 가산점이 있는지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작년과 좀 달라진 부분을 전반적으로 소개해준 기영준 연구관님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이제 자료 보시는 게 사실 제일 이제 정확하고요. 그래서 23년, 24년 달라진 점들 아까 이제 소개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매년 교육 과정들 또는 교육의 세부적인 선택하는 콘텐츠가 달라지고 있어서 지금도 올해 2월에 이제 확정을 하게 됐는데 가장 요즘에 이제 트렌드에 맞거나 우리 전당의 현장 또 전당 인근 또 저희랑 좀 협력이 잘 되는 그런 기관들과 같이 작업하는 방식으로 매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변화가 많은 쪽은 이제 역량 강화에는 매년 매 시기마다 이제 새로운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랑도 저희가 계속 이제 협의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내용을 좀 바꾸기도 해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AI 또 챗GPT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막 자고 나면 바뀌는 것들도 생기기 때문에 이전에 준비한 거에서 완전히 또 다른 걸 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같이 좀 적응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있겠고, 타 지역 지원자에게 가산점이 있겠느냐는 부분은 가산점은 따로 없습니다. 그보다는 사실 이제 아까 저희 유상은 연구사님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어떻게 하면 선발되냐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그 해당하는 교육 과정에 가장 적합한 계획과 경험을 가지신 분들 저희는 사실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스펙이 굉장히 뛰어나시다거나 이런 분들보다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계획, 이 교육을 왜 드리려고 하는지, 자기 작업에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또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예를 들어 선수 과목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그래야 이제 이 해당 과목에 좀 이렇게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진행되는데 지치지 않고 이 교육을 제일 잘 수행하실 분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뭔가 더 훌륭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가 이번에 준비한 교육 과정에 가장 적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을 찾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오시면 숙박 제공해 드리니까 또 이제 열심히 공부해 보실 그런 환경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물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질문 주신 내용이 이제 본인의 자기 개발로서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시는 건지 좀 고민이, 아니면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인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이제 역량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너무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가장 큰 게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거는 본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관심사가, 저희가 기술이 엄청 많이 발달된다고 하더라도 매번 그 기술을 저희가 다 배워서 할 수는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필요한 것을 좀 집중적으로 배우셨으면 좋겠고, 저희 특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되면 느끼실 텐데 대다수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뭐 공연, 시각예술, 뭐 미디어, 사운드 너무 다양하게 계시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협업도 많이 생기고 네트워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 강화 하시면 관심사, 자신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법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HR 측면에서 이제 역량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컴피턴시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무언가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 근데 그 부족함이 채우기 위한 부족함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이런 교육 과정에서 창작자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떤 방향의 작업을 하고 싶은가와 현재의 나에 대한 갭이 이 역량을 채워야 되는 그런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도 사실 그런 관점의 것들이어서 그런 내가 하고 싶은 것, 근데 나한테 부족한 것, 이런 관점으로 역량을 찾아서 뭐 우리 전당 외에도 또 다른 콘진원이나 또 예술위원회, 아르코 연수원 쪽에서도 제공하는 그런 또 다양한 교육들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이제 그런 이제 비용이 덜 들거나 안 드는 교육들로 먼저 활용하셔서 역량 강화에 좀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직군 탐색의 경우 이 분야에 대한 사전 지식 없어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직군 탐석의 단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복해서 수업을 받고 있어서 이거는 지원서로 평가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사전 지식 없이 신청하셔서 생생한 현장 경험에 관한 직업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고요. 장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이 거의 한 강좌당 20시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원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15명 정도를 뽑고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뽑히신다면 사전 지식이 조금 없으시더라도 강사님께서 눈높이로 멘토링도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하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AI 딥마인드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미래 예술계에서 창작 발굴자에게 콘텐츠가 가진 오리지널리티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임해야 할지 조금 어려운데 역량 강화 과정 위상은 연구사님 답변 주시겠습니다. 저도 좀 많이 고민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 2, 3년 전부터 저희 전당에서도 인공지능을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 프로그램 내에서도 저희 강사진과 끊임없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예술가들한테 인공지능의 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는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비판적인 것도 같이 되게 많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도 여전히 뜨겁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범위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리지널리티 범위는 인간의 창의성과 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확장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은 있고요. 질문에 적절한 대답은 제가 못 드릴 것 같지만 정부에서 작년 23년 문체부에서 발표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정부는 AI 시대에 어떤 저작권의 고민이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기관과 시간, 장소, 강사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각 교육과정별로 모집 시 홈페이지 ACC 누리집을 통해서 커리큘럼과 강사 구성을 공개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고 한국 영화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영준 연구관님. 사실 영화는 저희가 다른 분야가 아니어서 이 질문은 좀 뺄까도 고민했는데 그래도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분이 있으셔서 이제 읽어드리고요. 사실 이제 콘텐츠의 각 어떤 장르나 이런 부분들이 부침을 많이 겪습니다. 지금 어떤 미디어는 굉장히 한때는 각광받다가 지금은 또 이제 잠잠해져서 학교에서도 이걸 굳이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미디어나 매체나 예술의 어떤 장르 같은 것들은 꾸준히 그 시간의 세례를 받으면서 그것의 의미를 계속 가지고 유지가 됐거든요. 당장 지금 어떤 분야가 좀 침체되어 있는 것들은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속상한 일이긴 하지만 꾸준하게 또 이런 정치 중요한 그런 영역은 지원과 또 이제 회복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사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계시니까 또 그런 영화 쪽에도 투자가 또 늘고 또 더 많은 관객이 앞으로 또 늘 것 같다는 생각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인 교육 수료하면 ACC 입사에 직접 가산점은 없더라도 플러스는 되겠죠? 라고 물으셨는데 그 플러스라는 부분이 애매하다고 이제 앞서 질문도 해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애매하다라는 것이 본인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전문성과 역량을 성장시키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많이 강화하시고 그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많은 도전 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ACC에서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하는 분들과 커뮤니티 하는 활동도 있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교육 동창회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동창회는 12월에 행사로도 있지만 연간으로 이제 소식지를 발행한다던가 아니면 수료생 간의 뭐 인적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저희 쪽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 뭐 수료생이고 교육생인데 본인은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근데 도움이 필요하다. 저희 교육생 중에 뭔가 전시 테크니션이나 장비를 조금 더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달라 아니면 소개를 해달라 하는 문의가 최근에도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동창회 안에서 커뮤니티들이 자발적으로 조금씩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활동은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지할 예정이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앞서 동창회를 지금 이제 저희가 문화교육과에서 조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동창생들 중에서 운영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좀 멋지고 따뜻한 약간 총무 같은 사람을 지금 저희가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좀 관심이 있거나 또 그런 활동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동창회의 그 운영을 좀 많이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ACC 전문 교육을 설명회를 듣고서 본인이 맡는 직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장기 과정의 경우에 사운드 디자이너나 사운드 엔지니어의 경우 실제로 소리도 만들어 보고 실제로 소프트 프로그램 다우로 그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편집도 해보고 믹싱도 하고 이런 과정을 섬세하게 거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도 만들 수 있고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맞나 안 맞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융복합 그 문화기획자 수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기획서를 만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구현하는 과정까지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직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꼭 자기한테 맞는 직무를 찾아서 역량을 성장시키고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주신 이 신직군의 멋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이제 사전 질문이었기 때문에 교육과정 세부 설명을 듣기 전에 보내주신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이제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을 받아보려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말씀 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 가운데 계신 분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조금 몇 개 있는데요. 콘텐츠 발굴 3개 과정에서 2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 교육생 선발 기준이 2단계 교육 우수 수료자인데 우수의 기준이 뭔지, 뭐를 평가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우수의 기준은 가장 큰 거는 출석률입니다. 저희 교육 과정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들으신 거에서 더 나아가서 저희 수업 대부분이 이제 실습, 시연, 멘토링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출석이 대부분의 이제
우수 수료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요. 또 일부분은 각 수업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또 임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멘토와 함께 평가를 해서 다음 단계에 반영을 할 때 선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수업에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했는가가 조금 모호한 것 같은데 그냥 좀 적극적으로 뭐 질문하고 듣고 그런 걸까요? 그것도 포함인데요. 저희 교육 과정이 시연과 실습이라는 게 이제 각각 프로젝트 팀별 뭐 발표라든지 활동들 또 기획안 작성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3단계 현장 활동이 3개월인데 그때 활동비가 지원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게 활동 지원비가 교통비, 식비 정도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한 분께서 1개월로 기준을 했을 때 세금 포함해서 2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 미만 정도 그렇게 해서 3개월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 소개를 해주신 그 역량 강화 과정 교육이 되게 많았는데 다 너무 듣고 싶은데 중복해서도 교육생으로 선발이 되는지 궁금해요. 네, 중복 지원은 가능하시고요. 어쨌든 일정이 겹치지는 않기 때문에 관심 분야 또 관심 매체가 있으시면 신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5개 프로그램 중에 이제 한 2개 정도는 사전에 이제 서류 심사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까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서면으로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 매체가 이 기술이 얼마나 본인들한테 필요한지 또 얼마나 단계별로 저희가 수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개인의 어느 정도의 그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했기 때문에 인터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에서 그 예를 들어주셨는데 전문인 교육을 받고 레지던시에 선발된 경우도 있다고 그 여미나 작가님처럼 뭐 그때 레지던시에 선발되는 것도 전문인 교육을 받으면 가산점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했어요. 가산점은 따로 네, 점수로 환산되지는 않지만 이제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저희 교육 과정이 굉장히 현장 중심이고 실습 중심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콘텐츠를 이제 분명하게 전문성을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산점보다는 열심히 하신 분께서는 그만큼 더 상회하는 전문성을 얻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른 곳에서 다른 활동을 하셔도 분명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한 이제 일반 취준생이 됐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다양하고 다채로운 그리고 또 전문적인 교육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점에서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은 그 콘텐츠 발굴이라든지 국제교육 협력 같은 2가지 장르에 관심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기간상으로서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3단계까지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럴 때 이렇게 병행을 하게 되는 데에 뭔가 불이익이나 뭔가 어려움은 없을지 궁금했습니다.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어려움이 있으세요. 일단 콘텐츠 발굴 3단계가 9월에서 12월 중에 이루어지고 일단 국제협력은 이 콘텐츠 발굴도 그렇고 국제협력도 그렇고 사실 이제 거의 1년 동안 본인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가장 크게는 국제협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해외에서 국내로 또 그 전문성을 또 교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콘텐츠 발굴 과정 오래 들으시고 이 다음에 국제 협력 과정이 이제 해외로 또 보내드리는 국제 협력 과정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참여해 주시면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보지 않으실까 싶은데 저희 또 국제 협력 과정은 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먼저 분의 그 우수 기준이 뭐냐 하셨을 때 이제 성실하게 참여하시고 이제 출결 사실 관리하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 기회를 많은 분들을 제치시고 선정이 되셨기 때문에 그 교육에 충실해 주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 그 시간마다 진행되는 밀도가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발굴 같은 경우에서도 뭐 수업하듯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작업하는 것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멘토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피드백을 하면서 이런 숙습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다른 것이 중복되는 기간 동안 있는 것들을 사실 저희 담당자 간에는 이제 인정을 하지 않게 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만약 그분이 그런 출결을 빠지는 것들에 대한 감점을 감수하고라고 한다면은 저희 안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러기에는 이 또 다른 교육들 기간이 크거든요. 그래서 두 교육 과정을 같이 들으시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네네. 될까요? 그 만약에 그 2단계까지 참여를 하고 3단계 과정에 그 뭔가 기간에 적합하지 않아서 참여를 못하게 됐을 때 그 다음 연도에 3단계부터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우신데 이유가 한 해마다 이게 프로젝트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2단계, 그러니까 23년도에 2단계이셨을 때와 23년도 3단계 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년에는 그 주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신규 진입이 가능하신데 2단계에서 3단계로 가실 때는 그 전 단계를 수료하신 분들만 저희가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단계 하셨는데 내년에 3단계 들어오는 게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연결된 교육 과정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 시기에 사운드 엔지니어 과정을 수료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론 수업은 그래도 여기 ACC 와서 들었었는데 코로나가 심화됨에 따라 이론 외에 이제 실습 과정을 제대로 이수를 하지 못했고 이제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듣긴 했지만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았어요. 저는 전공생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를 이렇게 분류한 과정에 대해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 좀 개인적으로 이전에보다 조금 과정이 줄어든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직군 탐색 과정에서 보니까 예전에는 융복한 문화 기획자라든지 뭐 어린이 콘텐츠, 문화기술 현장 실무 같은 좀 다양한 현장 실무에 대한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전시 부분이라든지 융복한 컨텐츠 위주로 좀 많이 진행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되는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좀 합쳐진 건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교육과정 개설도 사실 좀 수요를 좀 판단하고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전시 테크니션 같은 경우가 우리 전당 통해서 시작된 좀 정식적으로 교육으로도 그렇고 어떤 전문가로서의 그런 이런 전문가가 필요해 우리 현장에는 발굴해서 해서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이제 전시 테크니션 이름으로 채용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영향을 준 적이 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경향을 보면은 또 이런 분들의 교육들이 어느 정도 좀 있었는지 또는 다른 쪽에서도 좀 시도가 있어서 개설하면 이제 신청자들이 적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수요를 검토하고 하게 되고 사운드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세부적인 그런 또 요즘 뭐 게임도 별도로 하고 있고 영화도 있고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한 그런 사운드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고 수요가 좀 많아집니다. 우리 전당에서도 지하 4층에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사운드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앰비언트가 가능하도 앰비소닉 방식으로 가능하게
또 이제 입체 방식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운드 쪽은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해서 추가로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질문하셨던 분 중에 한 분 중에 이제 어린이 문화기획자 과정은 안 하냐 하셨는데, 예, 어린이 문화기획자가 예전에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또 별도로 개설 운영은 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랑 만나 소통하신 이유인데,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좀 많이 필요해, 이런 것들 의견들을 좀 모아주시고 또 그러신다면은 저희도 또 차년도 다음 교육과정 설계하고 할 때 또 반영해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까 이제 국제 교육 협력 관심 많으신 분들 계셨는데, 물론 이제 해외랑 이제 경험하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배울 건 굉장히 많거든요. 심지어 우리보다 저기 좀 내 생각엔 저희가 우리보다 좀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가보니까 배우는 게 많은 건 분명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에서 만족도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각 교육과정을 1년씩 운영하고 나서 교육과정 평가 이렇게 보고서를 각각 쓰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만족도 부분도 이제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CIPP라는 방식의 그런 이제 평가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교육을 개설한 맥락, 투입하는 어떤 우리의 자원, 또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 이런 걸 이제 평가를 하는데, 만족도가 좋지가 않아서 얘 사업 지금 이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제교육 협력 쪽에 예산에 이제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만족도가 높은 교육으로 저희는 계속 좀 바꿔나가고 수정해가고 있으니까요. 또 교육 과정 관련돼서 또 의견 많이 주시고, 현장에서 이런 거 정말 필요하더라, 근데 이런 교육이 없더라, 의견을 좀 많이 주시면 또 저희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그 어린이 진행을 실제 하면서 콘텐츠 대상별로 이런 사실 저희가 이제 대상으로 난 콘텐츠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린이를 대하겠지만 융복합 기획자를 통해서도 어린이 그 안에 보시면 체험형 콘텐츠의 경우 어린이와 어린이 콘텐츠라는 정확하게 그 타겟을 하는 교육 과정이 없을 뿐이지 여러 교육 과정에 녹아져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교육 과정이 없을 뿐이지 여러 교육 과정에 녹아져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폭넓은 과정이 없을 뿐이지 여러 교육 과정에 녹아져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폭넓은 개념으로 뿐이지 여러 교육 과정에 녹아져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폭넓은 개념으로 콘텐츠 여러 교육 과정에 녹아져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폭넓은 개념으로 콘텐츠 여러 교육 과정에 녹아져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폭넓은 개념으로 콘텐츠 기획자 교육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폭넓은 개념으로 콘텐츠 기획자 교육 과정을 설계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은 질문을 주셔서 유튜브 질문 중에 한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간단한 거는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 발굴 과정 대학교 3학년 수준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 대학교 3학년이라는 부분이 학년과 나이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의 기본적인 전공 지식을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AI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AI 과정에 좀 더 다양한 교육 과정 개설이 있는지 좀 전에 교육 안내를 해주셨는데 AI 콘텐츠 실제 응용 가능한 교육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교육 과정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아까 역량 강화 과정에서 AI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 짧게 다시 언급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량 강화 과정 안에서 이번에 인공지능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8월에서 9월 중에 운영되는 인공지능 탐색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이제 그 질문 주신 것처럼 그 인공지능의 여러 툴들이 있잖아요. 뭐 달리, 뭐 챗GPT 이런 프로그램을 깊게 배우고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는 배우는 교육은 작년에 저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속성을 이해해보고 약간 노컬 중심의 AI 교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언리얼 엔진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서 가상의 아바타를 만들어보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11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앞서 저희 연구원님께서도 말씀드려 주신 것처럼 인공지능은 지금 인공지능 기술은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고, 저희도 작년에 개발해놓은 프로그램을 올해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매번 11월까지 9월까지 있을 프로그램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툴을 다룬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업그레이드된 버전들, 또 새로 출시되는 툴들, 또는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상황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8월, 9월, 11월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전에 교육 전에 한 달 전쯤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저희 세부 커리큘럼은 보실 수 있고요. 세부 커리큘럼을 보시고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어떤 툴 또는 뭐 어떤 형태의 교육이 될 거다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상보다 올 한 해의 교육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이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도 많았겠지만 오늘 이렇게 좀 많은 거를 다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질문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하셨을 때 저희 문자로 안내 드렸을 때 문의사항 받는 이메일 주소 같이 남겨드렸는데요. 그 이메일 주소 통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각 담당자 답변을 달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모든 교육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다 해소하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작년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나, 물론 세부적인 주제는 좀 달라졌지만 ACC 누리집 홈페이지 교육 파트 부분에서 전문인 부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소개해드렸던 4가지 광자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도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올해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커리큘럼도 같이 게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자리 착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설문 QR 있습니다. 한번 찍고 소중한 의견 주시면 저희 또 다음 교육과정 설계할 때 많이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과정 때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